안녕하십니까. 네, 여신지도사 이현철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보증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보증이라 하면 은행의 직접적인 자금 부담 없이 차주와 보증처 상호 간의 특정 거래 계약을 근거로 해서 은행이 차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보증하는 여신의 한 종류입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개인 간의 단순한 금융융통을 위한 지급보증이거나 혹은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담보조 지급보증은 지급이 제한됨을 기억하시고 지급보증 발급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차주가 국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보증처에 대한 원화보증이면서 보증처가 기업용 공인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보증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급보증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급보증은 보증서에 표시되는 통화에 따라서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상대처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대내지급보증으로, 보증처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대외지급보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대상 채무 종류에 따라서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화지급보증은 주로 융자담보, 상업보험, 계약이행, 선수금 환급보증 등의 채무보증에 발급이 되고, 외화지급보증은 수입신용장 발행이나 기타 외화지급보증 등의 채무에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기간입니다.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기간 이내로 합니다. 하지만 한도 거래 내 건별 거래 기간은 한도 만기로부터 최장 9개월 이내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서가 특정 거래 계약의 건별로 주로 발급이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차주가 다수의 보증처를 대상으로 한도용 보증서 발급 한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한도 내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한도 기간이 특정 기간으로 만료일이 지정되어 있겠지만 한도 내 건별 지급 보증서의 만기일은 이 한도를 초과해서 9개월 이내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금액입니다. 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증대상 채무의 원금과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지연배상금을 합산한 금액 범위로 한다. 대부분 지급보증서는 특정 거래 계약을 근거로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상에 해당 계약서에 대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지급이자나 지연배상금을 명시한 경우라 하면 그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해당 지급보증서는 발급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실무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징구서류를 다음으로 보면 약정체계 시에는 지급보증거래 약정서, 지급보증거래 이용 약관을 징구하는데 이 지급보증거래 약정서는 일반적인 대출거래 약정서나 여신거래 약정서를 대체하는 지급보증에만 한정된 거래 약정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급보증서 발급 시에는 지급보증서 신청서 그리고 보증처한테 보증대상 채무내용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시게 됩니다. 이건 보증대상 채무내용 확인서는 해당 보증서가 기일이 도래해서 만기제 연장이 갱신이 되거나 개서가 될 때도 반드시 채무내용 확인서를 받아서 사업 완화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십니다. 보증서의 발급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면 지급보증서는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시고 원본은 보증처에 교부하고 사본은 약정서와 함께 건철 편철이 됐던 과거의 기준에 현재는 워크플로우상에 웹캡처를 하거나 추가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지급보증서는 원본이나 사본의 개념이 없습니다. 전자적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자지급에 대한 정보 내용이 금융결제원의 온정보센터로 집중이 되어서 그 내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발급된 내용을 출력하거나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관을 해야 될 내용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실무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인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엄정보센터에서 전송이 되고, 그리고 보증처는 공인인서를 통해서 해당 엄정보센터에 로그인한 이후에 본인이 수취한 지급보증 내용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보증서 보증채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 채무 보증용은 기본적으로 먼저 지급보증서의 보증채무 범위를 먼저 구분을 해보면 특정 채무 보증과 금보증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 채무 보증은 피보증 채무가 보증서 발급 시 특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주채무의 증감에 따라서 보증 채무의 잔액도 같이 증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보증용은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한도나 보증기간 그리고 피보증 등을 정하고 그 범위 내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계속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주로 계속적인 물품 공급에 따른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보증용 지급보증서 발급 시 피보증 채무 구분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보증기간 중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당행의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증기간 중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는 채무의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변제기가 당행의 보증기간 중에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는 채무의 발생 시기도 보증기간 이내이고 변제기도 보증기간 중에 도래하여야만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지급보증서 갱신, 개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기한 연기로 인해 개서가 되거나 혹은 갱신이 된 경우에는 갱신이나 개서가 된 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구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자 할 때는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원화지급보증 관련 소송 사례는 보증구분에 따른 지급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에 대한 소송 사례로서 지급보증 발급 시에 피보증 채무 내용을 차주와 보증처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특정 채무보증과 금보증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로 자료가 됩니다. 해서 꼭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보증서 보증료입니다. 보증료는 지급보증 건마다 징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기일 전까지 선치로 징구하시되 보증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징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급보증의 해지는 보증신청인, 즉 차주가 보증처의 채무 이행을 완료할 때 지급보증서 실무를 회수하고 해지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전자보증서의 경우에는 보증처가 금융결전에 해지 동의를 해야만 전자보증서 해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주채무 이행 완료 후에 보증처가 지급보증서 분실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채무 상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당행의 보증채무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대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보증기일 경과 후에 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보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채권 보증에 문제없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 서류 징구 생략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증기간 중에 지급보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서면 신고를 받고 재발급은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증처와 채무자가 연사한 재발급 의뢰서를 징구해서 재발급의 예외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이때 재발급 지급보증서 특약사항에 재발급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분실사고 접수 시에 보증처에게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보증 대지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처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원본,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 서류 등을 검토하셔서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대지급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증신청인 채무자가 어원교환서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이나 회생 절차 개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지급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지급보증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기업 간 결정무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